자, 77페이지 나상. 자, 먼저 같이 한번 보면은, 여기 제목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없네. 자, 나상 동그라미 쳐봐. 제일 위에 제목이. 나상의 뜻 자체가 우리 나체할 때 나자야. 알겠지? 나체할 때. 상자면, 이게 모습, 모양 할 때 상자고. 그래서 나상의 뜻은 벌거벗은 모습, 벌거벗은 모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상. 그치? 자, 같이 한번 보자. 나상. 자, 일단 갈래 먼저 보면은, 자, 뭐 현대소설이지. 상대적으로 짧은 소설이니까 단편소설, 중편소설, 장편소설이 있는데 단편소설을, 근데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쌤 한 번도 못 봤어. 이게 단편인지 중편이지. 뭐 근데 어쨌든 책에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건 알아둬야 돼. 요거 체크해놔. 별표하고 액자소설. 그럼 많이 물어보지. 액자소설이고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야. 딱 액자소설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 외부 이야기 동그라미. 얘를 다른 말로 외화라고도 불러. 알겠지? 이건 내화, 외화. 이렇게도 문제에 활용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두고. 자, 성격은 뭐 비판적, 실존적. 자, 배경은 한국 전쟁. 뭐야? 6.25 언제 터졌어? 1950년에 터졌잖아. 한국 전쟁 당시부터 그 이후까지가 쭉 시간 배경이 되고, 자, 직접적인 공간 배경은 북으로 이송되어 가는 길. 이거야.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국군 병사야. 대한민국 남쪽에. 근데 막 전쟁하다가 잡혔어. 포로로. 북으로 이송가는 거야. 그 과정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야. 자, 주제, 근원적인 인간성과 어떤 인간의 성품, 인간의 성질과 의 소중함과 극한 상황 속에서 찾게 되는 올바른 삶의 자세. 과연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지. 뭐가 가치 있냐 이거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가로에 안 했네. 자, 내부 이야기는 요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이것도 기억해둬 야겠지. 물론 본문에 보면은 확인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막상 내신에서 작품 여러 개 나오는데 막 다 읽고 분석하고 하면 시간 쫓기고 막 헷갈리니까. 자, 외부 이야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말 그대로 나가 나와, 나. 알겠지? 등장인물. 그리고 이 나는 그냥 듣는 사람일 뿐인 거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누구냐? 이 내부 이야기의 동생에 해당하는 주인공이야. 알겠지? 그리고 내부 이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 작품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 밑으로 가서, 자, 특징.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의 서술 시점이 다른 거. 이건 좀 특이한 거야.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그래서 기억을 해도 외부 이야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 내부 이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 자, 그리고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를 넘나드는 인물을 통해, 자, 요 인물 동그라미 해봐. 이 인물이 뭐냐면 밑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다시 읽기는 할 건데, 요거 철이라고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얘가 칠성이야. 자, 요 철은 외부 이야기에서의 이름이야. 그리고 내부 이야기에서의 이름은 칠성인데 동일 인물이야. 동생이야. 내부 이야기에 나오는 동생. 이름 칠성. 그치? 그리고 1인칭 관찰자 시점에 그 1인칭인 관찰자는
다른 인물이야, 알겠지? 나라고 하는 요 인물과 무관한 얘를 말 그대로 얘랑 대화하는 인물이야, 얘랑 대화하는 그 이야기 듣는 거 아니야. 됐고, 밑으로 가서 구성. 자,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 다시 외부 이야기 이렇게 전개가 돼. 처음에 외부 이야기 나오는 거는 어느 여름 저녁 나는, 자, 1인칭 관찰자의 인물이지, 서술자. 나는 철액에서 전쟁 때 포로로 잡혀 이송되던 형제에 관한 이야기. 마치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지. 알겠지? 알고 보니까 이제 이 형제에 관한, 형제 중에서 동생이 철이었고. 자, 칠성 동그라미. 칠성은 어수룩한 형 동그라미. 탐탁치 않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형제야. 근데 형이 좀 무둔한 거야. 뭔가 좀 뭐랄까, 일반 사람에 비해서 좀 모자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좀 무시하고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평상시에. 탐탁치 않아 했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 두 사람이 국군으로, 남한 병사로 참전했다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북한의 포로로 잡히게 된다. 북쪽으로 끌고 갈 거 아니야. 이송되는 길에 형을 만난 동생은 자신을 위하는 형의 인간적인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같이 지낼 때는 좀 깔보고 무시하고 이랬는데, 이런 모습에 마음을 열고 이 형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게 된다. 형은 결국 행군 중에, 포로로 이송되는 중에 쓰러져서 경비병의 총에 죽게 된다. 자, 외부 이야기로 다시 나와서 이야기를 마친 철은 이야기 속의 동생이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하며 현실에 순응하며 살았던, 좀 뭐랄까, 얍삭 빠르게 사는 거지. 계산적으로 살았던 거고, 자기는. 그치? 자신의 삶의 방식이 옳은 것이었는지 의심을 한다. 오히려 형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뭔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순수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 알겠지?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서 나상, 여기 나와 있지? 제목의 의미, 벌거벗은 모습.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뜻으로. 자, 여기서는 동생, 뜻으로 형이야, 형. 형으로 상징되는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 순수만 체크해도 돼. 순수. 그냥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게 부정적인 뜻으로 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때가 묻지 않고 뭔가 겉으로 치장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순수하다 이거야. 긍정적인 의미로 형이 그런 순수한 인간이라는 거지. 그리고 전쟁에 의해 희생되는 순수한 인간성을 강조하고 있다. 됐고, 밑으로 또 가서 이거는 작품에서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요것도 괄호는 체크해 놓자. 자, 요건 비극성. 형에게 닥친 시련과 슬플 빗자지, 슬픈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측으로 넘어가서, 자, 형은 둔감하고 어리숙하며, 사람이 좀 지적으로 약간 모자란 거야.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왜 현대소설에 보면 그런 인물들 많이 나오잖아. 달밤의 황수건이라던가. 그치?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황망근이라거나. 그런 인물들, 알겠지? 둔감하고 어리숙하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하는 등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태도를 보임. 그리고 형은 동생에 대한 사랑이 큰 거야. 그러니까 형제애잖아. 형제애가 강하고 인정이 많다. 동생은 오연한 성미를 지니고, 계산적이란 말이야. 계산적. 성미를 지니고 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의 인간적인 모습에 포로로 이송된 중에 점차 마음을 열고 형제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두 인물이 어때? 서로 반대되는, 대비되는 인물이잖아. 그치? 이렇게 비교해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결국은 누구야? 형의 삶의 자세를 더 부각, 강조,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얘도 나중에 깨달은 거고. 자, 그 다음 구성 속 특징, 효과.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를 넘나드는 인물. 자, 외부 이야기에선 철이었지. 내부 이야기에서는 동생, 칠성으로 나오고, 바탕으로 외부 이야기에서 삶의 자세를 고민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자, 외부 이야기에서는 자, 나아가 철에게 어느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관찰자는 누구야? 나라고. 내부 이야기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지.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가 됐지. 포로가 된 형제의 사연을. 그래서 이 철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양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외부 이야기로 다시 빠져나와서 사실은 자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작품의 주제가 전쟁의 비극성에 머물지 않고 만약에 형이 죽은 걸로 끝났어 이러면 슬픈 이야기 이렇게 끝나는 건데 오히려 그 형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 부각하고 그 형의 모습에 대해 의미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온다 이거야. 올바른 삶의 자세로 내용을 확대했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주제. 전쟁의 슬픔이 아니라. 그리고 왼쪽에 우리 정리했던 주제도 있잖아. 올바른 삶의 자세. 근데 뭐라고? 순수. 인간성, 인간 본연의 인간성. 이게 뭐겠어? 순수함. 있는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진심 그대로.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서 형의 죽음에 담긴 의미. 순수한 인간성을 지닌 형이 전쟁이라는 외부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희생이 되었다. 전쟁의 폭력성과 이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 인간 본연의 성질을 상실하는, 순수함을 상실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작품 정리 한번 같이 보고, 자, 우리 앞부분에 자습서로 다시 가자. 평가 문제집은 이따 풀어야 되니까 넘어가서 저기 11페이지 11페이지 아니다 9페이지다 9페이지 아니다 미안 7페이지다 7페이지 7페이지로 한번 와봐. 7페이지 그치. 나상 같이 한번 보자. 자, 소설 읽는 거 똑같이 쌤 요거 좀 길이가 있으니까 쌤이 조금 빨리 읽게 같이 내용 파악하는 겸 해서 인물 중심으로 체크하면서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도 명심해둬야 돼.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 나상이 범위 안에 있고 출제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이 자습서 페이지로 보면은 총 4개 페이지야. 그치? 근데 이게 전체가 수록될 리가 없잖아. 그치? 여기서 한 4분의 1에서 더 적게는 한 7분의 1 정도 발췌돼서 출제가 될 건데 물어보는 문제는 그 발췌된 지문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전체 내용을 문제에다 적용을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자, 다시 공부한 걸 참고하고 하되 물어보는 게 예를 들어서 인물에 대한 해석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서 이 선지가 1, 2, 3, 4, 5가 있는데 발췌된 A 부분, 딱 박스 지문 안에 있는 인물 A의 해석과 전체 작품의 A의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딱 발췌된 부분은 애가 너무 착해. 전체 부분에서 내가 변덕스러워. 물어보는 건 요 발췌 부분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문제 풀 때, 그래서 교과서나 이런 문제집이나 학교 문제나 수능이나 다 이런 식으로 8페이지 문제 나오는 거는 왼쪽에 7페이지의 내용의 물음이란 말이야. 문제라고. 이해갔지? 그거를 잘 기준 맞춰가지고 풀어야 돼. 그래서 쌤 추천하는 거는 너희가 내신 문제 풀 때도 아는 작품 나왔네 이런 문제로 바로 가지 말고 한번 읽어봐. 읽는 게 제일 좋아. 아는 작품이라도. 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발췌된 부분에. 알겠지? 자, 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자. 빨리 읽을게. 자, 7페이지. 배경 네모 쳐야지. 시원한 여름 저녁이었다. 여름 저녁 네모 치고 여름 저녁이었다. 바람이 불고 시커먼 시커먼도 이런 것도 가끔 나와. 표현법이. 획 채워.
바람이 불고 시커먼 구름대가 서편으로 몰려 달리고 있었다. 그 구름이 몰려 쌓이는, 자, 이것도 체크하자. 이 외부 이야기 알겠지? 앞부분, 전개 부분에. 그 구름이 몰려 쌓이는 먼 서편 하늘 끝에서 이따금 칼날 같은 번갯불이 번쩍이곤 있었다. 다른 편 하늘의 별들은 구름 사이사이에 이상스레 파릇파릇 빛났다. 다른 구름더미를 요리조리 헤치고 빠져나왔다가는 새로 몰려오는 구름더미에 애처롭게도 휘감기곤 했다. 집집의 지붕들은 깊숙하고도 싸늘한 빛으로 물들고 대기에는 차가운 물기가 돌았다. 땅 위엔, 동그라미 시작, 무언지 불길한 느낌이 들도록 차단한 정적이 흘렀다. 동그라미. 자,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 작품에서 불길하고 그 다음에 정적이 흐르고 있어. 조용해. 자, 인물 나오네. 철 동그라미, 나 동그라미. 자, 외부 이야기의 소설자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했지. 철권하는 베란다 위에 앉아 있었다. 막연한 원시적인 공포감 같은 소심한 느낌에 사로잡혀 무한정 묵묵히 앉아 있었다. 무슨 사건이 있는 건 아니야, 여기서. 그냥 날씨와 배경이 그래서 나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철은 먼 하늘가에 시선을 준 채 연속해서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한동안 말 없이 앉았다가 철은 문득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래, 내부 이야기로 들어가지. 전지적 작가 시점. 자, 밑으로 가서. 자, 그럼 여기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알지? 자, 형은 동그라미하고 27살이었고 동생은 22살이었다. 됐고, 동생은 철이지, 그치? 자, 형은 둔감했고 위태하도록 솔직했고, 너무 솔직해서 사람이 좀 이게 어리석어 보였다고. 결국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다. 이거 체크하자, 밑에. 형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이건 뭔 방식이야? 말하기 방식이야. 자, 인물의 성격을 소설에서 보여주는데 말하기 방식이 있고 보여주기 방식이 있단 말이야. 말하기 방식은 서술자가 직접 서술을 해버리는 거지. 보여주기 방식은 어때? 그 인물의 성격을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 둔감하고 솔직하고 모자랐다 라고 서술자가 말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래? 직접 제시라고 하지. 이 문제 잘 나오지, 소설에서. 얘는 간접 제시라고 해.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해방 이듬해. 자, 뭐야, 8.15 광복, 일제시대 끝났어. 해방 이듬해, 네모치고 시간 배경. 38선을 넘어올 때 모두 긴장해 숨도 쉬지 못하는 판에 큰 소리로, 야, 이게 바로 그 38선이구나, 야. 이게 뭐야, 지금 냉전 시대잖아, 냉전 상황. 그래서 과거 실제로 옛날 역사책에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지금이야 철책이고 DMZ고 비무장지대고 뭐 하지만 옛날에는 선띠 끊었었어. 6.25 전쟁 전에는. 왜냐면은 이념 대립한다고. 그때 당시는 남한군, 북한군이 아니라 일종의 지금 약간 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정치 세력이었단 말이야. 그때 당시는. 그래서 뭐야, 38선 띠 끼워놨는데 전쟁 직전에 막 난리통 났을 때 넘어오는 거야, 사람들. 넘어올 사람도 넘어오고, 넘어갈 사람도 넘어가고. 근데 그런 숨도 못 쉬는 그런 긴장감 있는 속에서 형이 어리숙하고 좀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떠드는 거야. 이제 순수하고 눈치 없고 어수룩하고. 38선 보고 막 감탄하고 있는 거야. 좋아하고 있는 거야. 일어나서 일행이 모두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일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도 형을 쥐어박았고 형은 엉엉 울었고 어머니도 찔끔찔끔 울었다. 남쪽으로 피나는 거야. 이게 남쪽으로. 아버지는 애초부터 이 형을 단념하고 있었고 포기한 거지.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불쌍해서 이따금씩 찔끔거리곤 했다. 물론 평소에 동생에 대한 형으로서의 체념이나 위신 같은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이미 철들자부터 형을 대하는 동생의 눈 언저리와 입가에 늘 쓴웃음, 무시하는 거지. 여기 있는 무시 동그라미, 냉소적 동그라미. 자, 냉자가 차가울 냉자지, 소자가 웃을 소자야.
비판하고 잘못됐다 생각하고 무시하는 거야, 그치? 냉소적 태도. 형을 대하는 동생의 눈 언저리와 이빠에 늘 쓴웃음 같은 것이 어리어 있었다. 하얀 살갗의 여인 얼굴에 이 쓴웃음은 동생의 오연한 성미와 잘 어울려 있었다. 오연한, 거만한, 그치? 성미와 잘 어울려 있었다. 어머니는 형에 대한 아버지의 단념이나 아버지는 형 포기했어. 동생의 이런 투가 더 서러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생의 표정에 구애 없이 하루하루가 그저 천하태평이었다. 편안하다고. 천하태평이라는 거는 평화롭다, 편안하다는 거야, 그치? 그런 거 상관없이. 자, 사변, 6.25 사변이지. 6.25 사변이 일어나자 형제가 다 군인의 몸이 되었다. 1951년 가을, 네모치고 제각기 북의 포로로 잡혀. 자, 제각기야. 같이 잡힌 거 아니야? 다른 군대, 다른 부대에 이렇게 각각 전쟁을 하다가 둘 다 잡혀서 북으로 이송되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만난 거야. 제각기 북의 포로로 잡혀 북쪽 후방으로 인계대 가다가 둘은 더럭 만났다. 해가 질 무렵 무너진 통촌읍 거리에 서였다. 형은 대뜸 물음볼을 터뜨렸다. 펄렁한 야전잠파에 맨머리 바람이었고 털럭털럭한 군화를 끌고 있었다. 동생도 한순간 흠칫했으나 형이 울음을 터뜨리자 난처한 듯 살그머니 외면을 했다. 형에 비해선 주제가 조금 깔끔해서 산뜻한 초록색 군 작업복 차림이었다. 넘어가서. 자, 여기까지 보고 요 부분에서 풀으라는 거야, 알겠지? 오른쪽에 작품 소화제 1, 2, 3 요거랑 문제 1, 2, 3, 4 이렇게 총 7문제네. 요 바로 풀자. 8페이지. 풀고 채점하고 넘어가고 풀고 채점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자. 8페이지 4분 서술형은 안 나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용 파악을 위해서 한번 풀어보고 답은 지문의 근거에서 본문에서 웬만하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어. 그게 또 너희가 객관식 풀어나갈 때 도움이 될 거니까 시험 때도.
교수님 방금 설명해준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요 정리되어 있지 8페이지 좌측에 말하기 기법, 보여주기 기법. 자, 그럼 다 불러줄게. 채점해보자. 자, 8페이지 1번에 왼쪽 1번 작품 소화제야. 외부 이야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전개된다. 밑에 2번 가의 계절적 배경은 여름이고 바로 위에 있네. 여름. 그 다음에 다시 1 밑에지. 저 밑에 다시 1 안에 내부 이야기네.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다. 1951년 가을 돼 있네. 읽을 때 네모 잘 치라고 알겠지? 시간 배경, 공간 배경. 자, 3번의 내부 이야기의 서술자는 철이다. 아니,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 내부 이야기 서술자는 인물이 될 수 없지. 등장인물이. X. 밑에 형과 동생은 전쟁이 일어나자 모두 군인이 되었다. 그것도 그대로 나와 있지.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주로 타의적인 게 많았긴 했지.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예 없어. 없으면 없는 거야. 만약에 없는데 뭐 자발적으로 군인이 되었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야. 없으면 알 수 없으면 틀린 거야. 자, 그리고 오른쪽 문제. 자, 1번에 3번, 2번에 여름 저녁 베란다 위. 여름 띄우고 저녁 하면 2어절 되지. 그리고 콤마 베란다 띄우고 위 하면 2어절이 되지. 어절은 띄어쓰기 덩어리. 3번에 1번, 4번에는 형이 눈치가 없고 어수룩했기 때문에 눈치 없다, 어수룩하다. 요거 본문에 있는 내용 가져와서 적으면 돼.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뱀만 같이 보자. 1번부터 먼저 보자. 자, 다음은 이 작품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 중 하나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번 시간에 학습하는 소설 나상은 액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로 흘러가다가 내부 이야기가 끝나면서 다시 외부 이야기로 돌아오는 이 소설은 답 3번이지. 외부 이야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내부 이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 뭐 됐고 3번 아까 계속 봤던 거고. 자, 2번도 뭐 볼 거 없이 넘어가면 되고 3번 보자. 자, 기억에서 미음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했고 답 1번인데 보기부터 보죠.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제시 방법은 뭐라고? 서술자가 말하는 거야. 인물이 착하다, 못됐다, 어수룩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직접 제시 방법과 간접 제시 방법이 있다.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답 1번이고 기억 부분 그대로 이야기했지, 서술자가. 됐고 4번도 넘어가면 되고 9페이지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또 쌤이 읽을게. 같이 보자. 자, 계속 내부 이야기 쭉 이어져 가는 거지. 자, 10월달 밤이라 네모치고 10월달 밤. 그러면 늦가을 정도 되잖아. 그치? 꽤 선들선들했다. 멀리 초일의 달 밑에 태백산 줄기가 서늘히 뻗어 있었다. 형은 동그라미 하고 동생 곁에 누워 자꾸 쿨쩍거리기만 했다. 뭐야, 슬퍼서 우는 거야. 지금 자기 심세가 이렇고 동생도 심세가 그러니까. 일행 모두가 잠들었을 무렵 경비병들도 북한군이지 사그라진 불 곁에 둘러앉아 잠이 들었다.
하늘 한복판으론 이따금 끼룩끼룩 밤기러기가 울며 지나간다. 밑으로 가서 자, 중간에 생략한 부분의 줄거리 보자. 형은 고향과 가족 생각에 쿨쩍쿨쩍 울면서 넋두리를 하지만 동생은 아무 반응이 없다. 동생은 뭐야? 자기가 좀 잘났고 거만하고 이래. 그러니까. 자, 사흘째 되던 밤부터 형은 경비병에게 얻은 밥 한 덩이를 동생과 나눠 먹고는 한다. 이렇게 지내면서 동생은 형의 인간적인 모습에 마음을 열고 형이 울면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게 된다. 이거 체크하자. 형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좁혀진다. 그러니까 이거야. 전쟁 나기 전에는 그냥 형 무시하고 깔보고 상대도 잘 안 하고 그랬어. 근데 막상 전쟁 돼가지고 막 같이 포로돼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형이 계속 자기를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고 밥도 나눠주고 이러니까 마음이 점점 열린 거고. 마음이 열렸다는 걸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한 거야?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다고. 형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 거지. 일행이 원산에 다다르자 북의 경비병이 모두 바뀐다. 밑으로 가서 이날 밤도 네모하고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다. 바깥은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첫눈 네모. 겨울이네. 시간 경과 체크해놓고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야, 눈 내린다. 여기서도 뭐야? 이런 게 간접 제시 아니야. 형의 말을 통해서 형의 천진난만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잖아. 보여주기, 간접 제시.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자 소리처럼 짓거렸다. 저것 봐. 저기 얘 모두 잠만 자고 있네. 동생의 허리를 쿡쿡 찌르기만 하면서 어느새 양독도 지났다. 지명이야. 하루하루는 수월이도 저물어 갔고 하늘은 변함없이 푸르렀을 뿐이었다.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었다.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천진한 애들이 순수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어려있곤 했다. 왜? 자기 옷보다 따뜻하고 더 깨끗해 보이니까. 자기는 막 널브러져가지고 포로돼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부러워하는 거야. 애처럼. 날로 풀이 죽어갔다. 어느 날 밤이었다. 네모치고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무렵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 대고 이쯤에 와선 늘 그렇듯 별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새끼 생각이 난다. 착했던 경비병. 마음이 꽤 좋았대. 난 원래 다리에 담증이 있는데 담증 나오지? 담증이 있는데 너도 잘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 하고는 해주기 웃었다. 자, 이것도 체크하자. 형의 비극적 결말 암시 간접적으로 어둡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나중에 와서 이게 커져가지고 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비극의 실마리가 되지. 그러니까 다리에 좀 상처 같은 거, 그지? 이런 병 같은 게 살짝 피부병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게 점점 너무 심해진 거야. 고생해서 계속 걷고 이러다 보니까. 동생은 놀라 돌아다 보았다. 여느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끌어안으며 칠성아, 동생 이름 나오지? 자, 외부 이야기에서는 철이라는 이름을 썼어야겠지. 근데 내부 이야기에서는 칠성이라는 이름이야.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정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 두 개 체크해서 동일 인물이라는 거 체크해 놓고 야, 금석은 춥다. 아주 춥다 이거야. 자, 오른쪽 문제 바로 풀어보죠. 요것도 푸는데 4분.
문제 다 풀고 남는 시간 짬짬이는 분석지 미리미리 기록하고, 오답 나온 거나 오답 없더라도 공부한 내용이나 메모할 거 잘 적어 놓고 쌤이 스캔해서 보내주니까. 자, 쌤 불러줄게. 정답 10페이지 좌측 하단에 1번에 동생은 형이 경비병에게서 얻은 밥 한 덩이를 나눠 먹으며, 이게 발단이 되지. 마음 열게 된, 나눠 먹으며 점차 형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이번에 동생과 형이 포로로 잡혀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명, 네모네모 쳤지 우리. 원산, 그 다음에 양덕. 그 다음 밑에, 자 3번에 1번 첫눈을 계기로 형은 동생에게 자신이 지병을, 자기 병, 가지고 있는 병, 지병을 앓고 있음을 고백한다. 담증이 있다고 했잖아. 담증. 그 다음에 밑에 형이 말하는 그 새끼는 형의 고향 친구. 잠깐만, 첫눈을 계기로 형은 동생에게 자신이, 첫눈은 계기 아니야. X. 자, 담증 있는 부분은 이 첫눈 내리는 건 저 위에 있었고, 어느 날 밤이었잖아. 시간 지나고 나서야 첫눈 내릴 때 이야기한 거 아니야. 담증 있다고는. 3번에 2번 형이 말하는 그 새끼 북한군이잖아. 경비병. 형 친구 아니지. X. 10페이지 오른쪽 1번에 3번, 2번에 밤, 3번에 5, 4번은 두 부분 체크할 수 있는데 왼쪽 9페이지에 라에서 네 번째 줄 형의 말이 나오지. 야, 눈 내린다. 눈이 벌써 겨울 다 됐네. 요거랑 그 다음에 마 다시 일부분 바로 위에 경비병들이, 라 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 경비병들이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어려 있곤 했다. 요 두 개를 통해서 형의 천진난만한 성격을 알 수 있지. 됐고, 10페이지 1번 객관식 문제들을 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자. 자, 10페이지 우측에 1번.
자, 다이에서 마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답 3번이고, 형의 건강 상태는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다. 그치? 그래서 위에 라 부분에서는 담증이 있다고 밑에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점점점 뭐 된 거. 잠깐만, 답이 이상한데? 이게 맞아? 1번에 3번? 그치? 이 부분은 점차 악화된 걸 이 글 전체에서 보기보다는 그 딱 한 부분이야. 형의 발화 말한 부분. 밑에서 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이지. 나는 원래 다리에 담증이 있는데 너도 알잖니. 이게 요새 좀 이상해진 것 같대. 좀 심해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소설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배경은 나머지는 뭐야? 인물하고 사건이잖아. 인물의 행동과 사건이 일어나는 밑바탕이 된다. 시간적 배경은 인물의 행위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계절 등을 가리키는데 작품에서 주제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한다. 나상의 시간적 배경 중 밤은 형이 동생에게 귓속말을 할 정도로 왜? 다 자고 있으니까 형과 동생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3번에 자 보기는 나2에서 마1에 나타난 형과 동생의 여정 걸어가는 과정이지. 이동하는 과정. 여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답 5번이고. 자, C에서 형은 자, 양덕 지나고 나서야 양덕 우리 네모 친 거 밑으로 한번 봐봐. C에서 A에서의 인물을 떠올리며 원산 가기 전에 만났던 경비병 밥 줬던 긍정적인 평가 내리는 거 맞네. 답 5번. 자, 또 뒤로 넘어가서 금방 끝나지. 11페이지 나상 본문 또 같이 보자. 저 말이다. 엄만 날 늘 불쌍히 여겼다. 자, 이거 발화하는 거 누구야? 형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동생한테. 야,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대.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져. 동생인 칠성이 말 못하고 있네.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이 불쌍하고 막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것도 형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가까워진 거지. 그치? 형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니야. 형은 벼랑간 두 눈을 휘둥그레져서 동생의 얼굴을 멀끔히 마주 쳐다보더니 아유 왜 우니? 왜 울어? 얘도 이제 순수하고 천진난만하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니까. 하면서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혼자 소리도 풀이 없었다. 그만큼 걸었던 무던이 왔구먼. 예이 이젠 좀 그만 걷지덜. 무던이도 얼마나 무척 많이 걸었는데도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을 흘끔 곁눈질해 보았다. 경비병들은 물론 아는 체도 안 했다. 바뀐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그날 밤 또 내머치고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자기 상황도 이제 자기가 점점 아는 거야.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이다. 집에 가거든. 자, 여기도 있네. 담증이 심해져서 형은 자신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요런 거 별표쳐놔. 요런 거 사실 주관적인 해석이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신 문제에선 요런 거 나온단 말이야. 사실 수능 문제에선 잘 안 나오지만 알겠지? 하고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벌쭉 웃으면서 히히 내가 무슨 소리를 하니. 네가 집에 갈 땐 나도 갈 텐데 안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자기가 못 간다는 상황을 암시하는 게 여기 나타났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한참 뒤엔 또 동생의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야 칠성아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도 했다. 바깥은 바람이 쐈다. 거정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고 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었다. 동생의 눈에선 또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이 불쌍해서 형이 또 벌컥 성을 내며 화를 내며 왜 우니? 왜? 하고 제 편에서 더 울었다. 형제의 오른쪽 체크해놓고 자 슬픈 감정을 서로 나누고 있는 거지 뭐 상황에 의해서 며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은 더 쩔룩거렸다.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자 소리를 짓거리지 않았다. 힘든 거야 막 자기도. 평소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러운 얼굴빛이었다.
둘레를 두리번거리며 경비병의 눈치를 흘끔거리기만 했다. 왜 그런 거야? 지금 생각해봐. 지금 전쟁 상황에 포로 이끌고 막 가고 있고, 겨울에 눈 내리고 이런데 총 메고 이제 포로들 감시하면서 하고 있는데, 쫄룩쫄룩거려. 얘를 업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럼 뭐야? 죽이는 거야. 왜? 환자도 아니고 포로인데, 얘 뭐 끌고 이송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놓아줄 수도 없잖아. 죽이거든. 그래서 이제 숨기고 있는 거야. 눈치 보고 있는 거고. 알겠지? 이젠 밤에도 동생은 귀에다 입에 대고 이것저것 귓거리 하자. 이게 힘든 거야, 많이. 몸도 힘들고. 그러나 먼 개 짖는 소리 같은 것에는 여전히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 동생은 참다 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형은 왜 우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형도 지치고 힘든 거겠지.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 더 흐느꼈다. 자, 바로 문제 풀자. 4분. 중간중간 앞에 오답도 체크 빨리 하고.
자, 같이 한번 보자. 선생님 다 불러줄게. 12페이지 좌측 1번에 걸음이지, 걸음. 다리의 담증으로 인해 나빠지고 있는 형의 걸음은 형의 비극적 최후를 암시한다. 걸음은, 걸음걸이는. 이번에 형이지. 형은 절망적인 상황을 예상했다가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니야. 그러지. 3번에 1번. 형은 자신이 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했다가 부정했다가 이야기했다가 부정했다 뭐 이런 거지. X. 3번에 2번. 형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동생의 모습을 통해 동생이 형에게 마음을 열고 형제애를 느끼고 있다. 맞네. 동그라미. 오른쪽에 1번에 2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모범 답안을 쌤이 불러줄게. 뭐 내용만 일치하면 되는 추상적인 답이니까. 담증 때문에 몸 상태가 악화되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왜냐면 죽을 거 알거든,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행군에서 이탈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사살당하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담증 때문에 몸 상태가 악화되었고 생존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내용만 일치하면 맞는 거고 객관식 대비해서라도 체크는 해놓고. 자, 요것도 12페이지 1번 문제만 객관식 세 문제 쌤하고 같이 한번 보자. 자, 윗글에 나타나는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2번이고 인물의 반복적 행위를 통해 심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금 울고 있잖아. 우는 거 계속 나오지. 그치? 심리가 뭐야? 불안하고 슬프고. 답 2번. 밑으로 넘어가서.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4번이고 형은 집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며. 뭐 확신해? 확실히 믿어? 아니지. 이랬다 저랬다 못 돌아갈 것 같은데 또 그걸 싫어서 부정해서 자기 위안을 좀 해보고 근데 또 막 슬퍼서 울고 못 돌아갈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의심하고 있잖아. 동생을 격려하고 있군. X. 3번에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4번이고 왼쪽에 미을 한번 봐. 동생의 눈에선 또 눈물이 띄어져 나왔다.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동생의 슬픔. 자, 아니지. 형이 지금 불쌍해서 우는 거야. 자기는 어떻게든 고향에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뭐 모르지 상황은. 그렇잖아. 전쟁에 이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이 슬픔이라고 하면 안 되지. 동생이 왜 눈물을 흘리는 거야? 형 때문에 흘리는 거 아니야. 자기가 고향에 못 돌아간다고 흘리는 거야? 아니잖아. 요 내용과 무관하게 알겠지? 그래서 답은 4번. 자, 마지막 요거 보고 시작. 자, 8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나상에. 자, 그날 밤 바깥엔 한방눈이 내렸다. 눈이 펑펑 내리는 거야. 자, 시련, 비극적 분위기 체크해놓고. 한방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무슨 일이 생겨도 날 형이라고 하지 마라. 자기하고 엮여서 같이 죽거나 뭐 그럴까봐. 불이익 당할까봐. 하지 마라. 응? 여느 때답지 않게 성숙한 사람 같은 억양이었다. 평소엔 되게 애 같고 천진난만하고 말도 어수룩하게 했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하는데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어른처럼 보이는 거야. 울지도 말고 모르는 채만 해. 꼭 동생은 일부러 큰 소리로 야, 슬픈 걸 좀 부정하는 거지. 이것처럼. 야, 눈 내린다. 형이 했던 말을 따라하며 일부러 밝은 척을 한. 이게 또 비극적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고 있는 거지. 더 슬프잖아. 그렇지. 형이 짓거릴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형이 또 말이 없어.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꾹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또 안타까워 울었다. 형을 끌어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정신 차려. 우리 같이 살 수 있어. 이거지.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영 기슭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걷던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허벅지를 쿡 찌른 이유가 아까 어젯밤에 했던 이야기. 나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형의 걸음걸이를 주위에 보아오던 한 사람이 경비병이겠지.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꼬꾸러졌다. 따발총 쏜 게 형 쏜 거야, 알겠지? 얘 그냥 데려가면 안 되겠다. 얘 이제 나고자 안 해 하고 죽인 거야.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둘러매면서 며칠 더 살겠다고 이렇게 바득바득 그래? 이거지. 안간힘을 써? 뭐 이런 의미야. 자, 외부 이야기로 넘어왔어. 철의 얘기란 대강 이러했다. 지금 서술자는 다시 나로 돌아왔지. 여름 날씨란 변덕도 심하다. 여름이었지. 앞부분의 외부 이야기도 여름이었지. 금세 한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은 서편 하늘의 구름이 어느새 씻은 듯 엎어졌다. 온 하늘에는 별들만 새파랗게 깔려있고 초일의 달이 한복판에 허전히 걸려있다. 바람은 싱싱 더욱더 세차게 불고 집집의 지붕들은 깊숙하고도 싸늘한 빛으로 물들고 땅 위에는 차단한 정적이 흘렀다. 자, 뒷부분 줄거리. 철은 나에게 형제 중에 누가 더 둔감했다고 보는지 물은 후 동생이 만포진의 지명이야 네모 수용소에 있다가 포로 교환 때 남한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나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어릴 적 이름이 칠성이었음을 고백하며 현실에 순응하며 살았던 어쩌면 교만하며 현실에 계산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이 옳은 것이었는지 의심한다. 형처럼 순수하게 사는 게 더 옳은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됐지? 인간성, 순수, 이게 포인트야. 자, 이렇게 마무리되고 오른쪽 문제 이것도 풀어보자. 4분. 이게 우리 민족에 실제 있었던 역사이라냐. 이런 인물들이 한둘이겠어. 행복하게 우리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쌤도 마찬가지고. 답한 사람은 분석지 기록하고 그리고 풀이하고 또 10분 쉬고 뒤에 거 이어서 나가자.
자, 쌤 다 불러줄게. 14페이지 좌측 하단에 작품 소화제 1번에 철은 내부 이야기의 동생, 칠성이지, 칠성과 동일 인물이다. 그 다음에 2번 형은 쓰러지기 전에 동생의 허벅다리를 찌른다. 왜? 자기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그치? 3번에 다음 설명이 맞으면 OX. 3번에 1번 외부 이야기의 계절은 겨울 아니야 여름이랬잖아. 그치? 여름이다. 그 다음에 형이 쓰러지자 그를 눈여겨보던 경비병이 총을 형한테 쏜 거야. 따발총 쐈다는 거. 동그라미. 자, 1번에 1번, 2번에 1번, 3번에 이 무슨 일은 뭐야?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이잖아. 자, 형이 죽게 되는 일을 보고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는 척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모범 답안을 불러주면 무슨 일은 다리의 상태가 악화되어 형이지 자신이 죽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동생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형의 마음이 나타난다. 이런 것도 모범 답안을 외워놓잖아? 달달 외우는 거 아니고 여러 번 정독해서 객관식 풀 때 도움이 상당히 돼. 암기를 좀 해놔야 돼, 알겠지? 너 잘 생각해봐. 객관식 문제 풀 때 결국은 뭐야? 몰라서 그래? 헷갈리는 거잖아. 5개 중에서. 2개 중에 헷갈리고 3개 중에 헷갈리고 보통 2개 중에 헷갈려서 틀리는 건데 확실하게 암기해두면은 정답에 객관적인 근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답이 딱딱딱 보여요, 이게. 알겠지? 그래서 가능하면 암기도 많이 해놔. 수능하고 다르기 때문에. 수능에서야 사고력이지. 아닌 거 딱딱 제끼고 지문에서 보통 승부가 난단 말이야. 수능은. 근데 너희 알다시피 내신은 지문은 이미 내가 수없이 많이 본 건데 뭐 시험 준비하면서 지문을 모르고 지문 해석을 하는 게 관건이 아니야. 문제에서 선지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의 기준이 되는 거를 외워두는 게 좋아. 자, 됐고. 자, 14페이지 우측에 2문제만 쌤하고 같이 한번 보자.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1번이고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대화하고 행동이 나오기만 하면은 맞는 선지 알겠지? 나오잖아. 그치? 자, 뒤에 넘어가서 2번 문제. 자, 작품의 구조를 그림 도짜지 그림으로 표현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1번이고 자, A의 외부 이야기에 나는 형이야. 형 죽었는데 제3의 인물이야 나는. 답은 1번. 3번 뭐 됐고. 자, 우리 또 10분 쉬고 뒤에 국어 이야기 하자.